지옥이었던 중국, 천국이었던 한국, 한 이탈리아 남자의 눈물 어린 고백,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한 영상이 있었다. 바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아시아 여행을 마친 한 이탈리아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 중국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의 이름은 마르코 로시, 30세의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 남성이다. 생애 처음으로 아시아 땅을 밟은 그가 중국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경험과 한국에서 목격한 경이로운 진실. 같은 아시아인데 어째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일까? 마르코가 경험한 두 나라의 압도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 그리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지금부터 따라가 본다. 마르코 로시는 전형적인 유럽 중심주의자였다. 30세의 그는 문명의 정점은 유럽이며 아시아는 그보다 한 수 아래의 존재라고 믿었다. 아시아는 그냥 거대한 신흥시장의 집합체일 뿐이야. 마르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놀랍고 고속철도 건설이 발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르코에게 그것은 졸부의 상징일 뿐이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정한 문화와 품격은 다른 거야. 어릴 때부터 동양 문화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던 마르코는 한국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K-팝과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하다는 것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의 한국을 다소 얕보고 있었다. 옛날에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야시장과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정도겠지. 유럽의 역사에 비하면 아시아는 어린애 수준이야. 마르코의 여자친구 프란체스카가 그의 30세 생일 선물로 아시아 여행을 제안했을 때 그는 내심 내키지 않았다. 어차피 개발도상국의 관광지가 유럽의 발끝이라도 따라올 수 있겠어? 출발 전 마르코는 친구들에게 단언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결국 젓가락 쓰는 나라인 건 똑같잖아? 아마 비슷할 거야. 사람 많고 시끄럽고 서비스도 엉망이겠지. 사실 통계 수치만 보면 마르코의 생각이 틀린 것 같지도 않았다. 여행 만족도 순위에서 이탈리아는 세계 5위, 중국은 47위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조차 26위에 그쳤다. 봐,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 마르코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공항 서비스 국제평가에서도 이탈리아 로마 공항은 유럽에서 최상위권이야. 아시아 공항은 분명 엉망진창일걸. 당시에 마르코는 자신의 이런 고정관념이 이번 여행을 통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출발 전날 밤 마르코는 프란체스카에게 말했다. 뭐 이문화 체험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재미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역시 내 집이 최고야. 다음날 아침 마르코는 가벼운 마음으로 밀라노 공항으로 향했다. 그의 여행 가방에는 이탈리아의 자부심과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순간에 마르코는 곧 겪게 될 현실이 자신의 인생관을 뿌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마르코의 표정은 굳어졌다. 14시간 비행으로 지친 몸에 더 큰 시련이 닥쳐왔다. 공항은 확실히 거대했지만 그 거대함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 실례합니다. 입국 심사는 어디인가요? 마르코가 영어로 한 직원에게 묻자 그 직원 A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중국어로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손을 휘휘 저으며 돌아서 가버렸다. 저기요, 잠시만요. 마르코가 황급히 뒤쫓아갔지만 직원 A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런 무례한 대우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이탈리아 공항 직원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미소를 지으며 방향을 안내해 줄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겨우 입국 심사대를 찾은 마르코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그곳에는 긴 줄은커녕 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수백 명의 여행객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밀치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마르코는 혼란스러웠다. 유럽에서는 아무리 붐벼도 질서는 유지되는데 이곳 중국 여행객들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새치기는 당연한 권리인 양 행동했다. 마르코가 줄을 서려 하자 뒤에서 온 한 가족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실례지만 제가 먼저 줄을 섰습니다. 마르코가 정중하게 영어로 말했지만 그 가족은 중국어로 몇 마디 쏘아붙이고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급기야 그들의 아이가 마르코의 여행 가방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 믿을 수 없어. 마르코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이들조차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데 이곳에서는 부모도 아이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었다. 3시간 후 겨우 입국 심사를 통과한 마르코는 지친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를 더욱 경악하게 했다. 한 남자가 칸막이 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기는 공항이잖아요. 금연일 텐데요. 마르코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자 그 남자는 마르코를 험악하게 쏘아보며
중국어로 욕설을 퍼부었다. 그 기세에 눌린 마르코는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정말 야만적이야. 유럽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설상가상으로 택시 승강장에서는 더 굴욕적인 경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르코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 한 대가 도착했다. 그러자 옆에서 나타난 중국인 가족이 마르코를 밀치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차에 올라탔다. 내가 먼저 기다렸어요. 마르코가 필사적으로 항의했지만 운전기사마저 그 가족과 함께 웃으며 마르코를 무시했다. 이것이 아시아의 현실이란 말인가? 마르코는 망연자실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도덕심은 통용되는데 중국에서는 전혀 아니었다. 이곳은 약육강식, 목소리 크고 뻔뻔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었다. 깊은 실망감이 마르코의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마르코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다음 목적지를 생각했다. 아시아는 어딜 가나 이런 식으로 국민 수준이 낮은 곳일 거야. 이 순간에 마르코는 일주일 후 자신의 가치관이 180도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중국에서 겪은 온갖 굴욕은 한국에서 경험할 감동을 위한 거대한 서곡에 불과했다. 중국에서의 일주일은 마르코에게 악몽과도 같았다. 베이징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주문은 무시당했고 호텔 방에 자물쇠가 고장나도 내일 고쳐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관광지에서는 바가지를 썼고 길을 물어도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마르코는 완전히 질려버렸다. 프란체스카에게는 미안하지만 한국 여행은 취소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한국행 비행기표는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취소 수수료를 생각하면 계획대로 가는 것이 더 저렴했다. 어차피 한국도 비슷하겠지. 마르코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다. 같은 아시아 지역인데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낭비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조차 중국 공항 직원의 태도는 최악이었다. 탑승권을 확인하던 직원은 마르코의 여권을 물건 던지듯 돌려주며 차갑게 다음이라고 말했다. 비행기 안에서는 중국인 승객들이 2시간 내내 큰 소리로 떠들어 마르코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게 마지막이야. 한국 여행이 끝나면 다시는 아시아에 오지 않겠어. 마르코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맹세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마르코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공기가 달랐다. 중국 공항은 늘 무겁고 탁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인천공항의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주는 공기였다. 기분 탓인가? 마르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도중 더욱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다. 안내판에 중국어, 영어, 일본어는 물론 이탈리아어 표기까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마르코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영어 표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자신의 모국어까지 배려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건 국제공항이니까, 인천공항이니까 그런 거겠지. 마르코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입국 심사 게이트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심사관이 몇 명 없었고 태도도 냉담했지만 한국에서는 수십 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모두가 미소를 띠며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Welcome to Korea. 어느 줄로 안내해 드릴까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마르코에게 말을 걸었다. 그 미소는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다. 외국인용 줄은 어느 쪽이죠? 마르코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중국에서는 질문하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쪽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정중하게 마르코를 이끌고 줄의 맨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친절함에 마르코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앞에 있던 스페인 커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영어를 못하는 듯했고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힘들어 보였다. 중국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 완전히 방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김민준 씨가 무전으로 연락하자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이수진이라는 직원이 즉시 달려왔다. 앵코에 푸에도 아유다알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수진 씨의 유창한 스페인어를 듣자 커플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마르코는 이 광경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스페인어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니. 이탈리아 공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언어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은 드물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마르코는 감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처리 속도였다. 중국에서 3시간이나 걸렸던 입국 심사가 한국에서는 단 20분 만에 끝났다. 효율적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응하는 이 양립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마르코는 감동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한국의 실력인가? 마르코의 고정관념에 첫 번째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입국 심사는 끝났지만 마르코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꿈틀거렸다. 뭐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공을 들였겠지. 시내로 나가면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도 마르코의 마음은 복잡했다. 철도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객실 내부는 매우 깨끗했다. 하지만 마르코는 생각했다. 이건 서울이니까 그런 거겠지. 한국의 수도니까 좀 깨끗한 건 당연해. 이탈리아도 밀라노와 다른 곳은 전혀 다르잖아. 개찰구에서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마르코는 혼란스러웠다. 중국에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혼란이 심해졌는데 한국에서는 사람이 많아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마르코는 길을 잃었다. 그가 지도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한 나이 든 한국인 남성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디를 찾으세요? 그 남성은 서툰 영어로 마르코를 도우려 했다. 그의 영어는 분명 유창하지 않았지만 호텔로 가는 길을 매우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에는 스마트폰의 번역 앱까지 사용해서 자세한 길을 알려주었다. 중국에서 길을 물었을 때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한국에서는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이건 우연일 뿐이야. 마르코는 고집스럽게 생각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뿐 모든 한국인이 이런 건 아닐 거야. 호텔 체크인 시에도 프런트 직원의 응대는 완벽했다. 유창한 영어, 세심한 설명,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중국의 호텔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아마 고급 호텔이라서 그렇겠지. 마르코는 필사적으로 이유를 찾았다. 돈만 내면 어디서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이야.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식사 장소에서 마르코의 생각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레스토랑 직원이 마르코가 이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넸다. 부엉저노,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는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탈리아에서 오셨군요. 저 로마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진 도시였어요. 마르코는 흔들렸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기 때문에 환대를 받고 있었다. 이것도 그냥 호텔의 서비스 매뉴얼이겠지. 마르코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서비스업이니까 당연한 응대야.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 진짜 한국을 알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마르코는 여전히 한국의 진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없었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눈앞의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경복궁을 방문한 마르코는 한국 전통 문화에 깊이 접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들끓었다. 오래된 궁궐이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 유럽에는 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건축물들이 있어. 궁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마르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콜로세움은 2000년 전의 건축물이야. 그에 비하면 이건 아직 새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나 경복궁 경내에서 마르코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동요하지 않고 경건하게 관람하고 있었다. 중국의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이 많아지면 현지인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달랐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한 나이 든 한국인 여성이 영어로 마르코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관광객이 아니라 궁을 찾은 현지 주민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르코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친절한 건 좋지만 이것도 아마 거칠애일 뿐이겠지. 속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귀찮다고 생각할 거야. 점심시간이 되어 그는 광장시장의 한 오래된 국밥집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마르코는 또 한 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메뉴판에는 영어 표기가 있었지만 마르코는 일부러 한글 메뉴판을 가리키며 주문했다. 이거 주세요. 직원은 조금 당황했지만 즉시 다른 직원들과 상의했다. 중국 식당이었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주문은 무시당하거나 아무거나 내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가게는 달랐다. 사장님이 직접 주방에서 나와 실제 고기 덩어리를 들고 와서 설명해 주었다. This is 머릿고기, 메어릿고기. This is 순대. 그는 서툰 영어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장님이 마르코가 주문한 양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혼자 드시기에는 양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걱정스럽게 조언해 준 것이었다. 이익보다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태도가
마르코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하지만 이건 개인 가게라서 그런 거겠지. 마르코는 필사적으로 이유를 찾았다. 대기업이라면 분명 다를 거야. 다음 날 마르코는 용산 전자상가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 기술 제품의 실력을 직접 확인했다. 최신 전자제품들은 확실히 유럽의 것보다 더 발전해 있었다. 하지만 마르코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판매 직원의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었다. 이 제품과 유럽 제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마르코가 영어로 묻자 판매원은 즉시 상세한 비교 자료를 준비해 주었다. 게다가 그가 마르코가 이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탈리아는 전압이 220V이지만 플러그 모양이 다릅니다. 변압기가 필요하실 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했다.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그 태도에 마르코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저녁 무렵 서울 숲을 산책하던 중 작은 소동이 있었다. 한 한국 학생이 외국인 여행객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했다. 중국이었다면 분명 그대로 가져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학생은 망설임 없이 지갑을 공원 내 경찰 초소에 가져다 주었다. 마르코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왜 돈을 가져가지 않지? 마르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생각했다. 이탈리아에서 지갑을 주워 돌려주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인 듯했다. 경찰도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듯 대응했다. 이곳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마르코는 혼란스러웠다. 이익보다 도덕을, 효율보다 배려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마르코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비효율적일 텐데 마르코는 여전히 완전히 수긍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관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마르코는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북촌 한옥마을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르코는 우산이 없었다. 난감하군. 그가 택시를 찾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그렇게 가시면 비에 다 젖으십니다. 그가 돌아보니 60대쯤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다. 그 남성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마르코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러면 아저씨께서 비에 젖으시잖아요. 마르코가 영어로 사양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 비 맞는 데 익숙합니다. 남성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손님이니까요. 이 한마디가 마르코의 마음을 깊이 뒤흔들었다.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소중한 손님이라고 부르다니 이 따뜻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죠? 마르코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정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신경 써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마음이죠. 이건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은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설명했다. 한국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만남은 아주 귀한 인연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 겁니다. 마르코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기 때문에 진심 어린 대우를 받고 있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건가요? 마르코가 솔직하게 물었다.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제 할아버지께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건 한국인들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사실 모두 한 가족과 같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마르코의 눈광에 차올랐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한국인들의 친절함의 근원을 비로소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깊은 정신성에 기반한 진정한 배려였던 것이다. 제가 틀렸습니다. 마르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는 아시아를 얕봤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많지요.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마르코는 한참 동안 혼자 울었다. 부끄러움, 감동,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서울역에서 KTX를 기다리며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다. 그는 KTX 승강장에서 청소원들이 객실을 청소하는 광경을 보았다. 단 몇 분 만에 그들은 300개가 넘는 좌석을 완벽하게 청소해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난 후
전원이 함께 승강장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며 승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마르코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어떤 일이든 최고의 수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KTX 객실 안에서 마르코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자만했던 것일까? 피상적인 정보만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푸른 산맥이 눈에 들어왔을 때 마르코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나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해. 전 세계에 한국의 수칭을 시사를 알려야 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르코는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직원은 기쁘게 대답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의 영광입니다. 또 한국을 찾아주세요. 출국장을 나서며 뒤돌아볼 때 마르코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마르코는 가장 먼저 여자친구 프란체스카에게 보고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 선물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마르코의 눈은 확신에 찬 빛으로 반짝였다.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정한 문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프란체스카는 출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마르코를 보고 매우 놀랐다. 나는 한국인들에게서 한 가지를 배웠어. 마르코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정한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야. 마음의 풍요, 정신적인 성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 다음 날 마르코는 친구들을 모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너희들은 아마 믿지 못하겠지만 한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나라야. 친구 루카가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느 나라든 문제는 있는 법이잖아. 하지만 마르코는 매우 진지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야 알게 됐지. 마르코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연이어 공유했다. 공항의 완벽한 서비스, 도시의 청결함과 질서, 사람들의 배려와 정직함,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보답을 바라지 않는 친절함. 이 모든 것은 깊은 문화와 정칭에 뿌리박고 있어. 겉모습만 흉내내서는 절대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야. 친구들은 점차 마르코의 열정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네가 경험한 것이 정말 그렇게 대단했어? 아, 1000만 번 사실이야. 마르코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실 내가 영상을 찍어왔어. 마르코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공항 직원의 세심한 응대, 거리에서 그에게 우산을 씌워준 남성, KTX 청소원들의 훌륭한 업무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코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 모습.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본 친구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르코, 이거 소셜미디어에 올려보는 게 어때? 루카가 제안했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 해. 마르코는 조금 망설였다. 하지만 난 유명인도 아닌데 상관없어. 프란체스카가 그를 격려했다. 당신의 경험은 분명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릴 거야. 그날 밤 마르코는 용기를 내어 영상을 업로드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문명이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만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조회수는 이미 1만 회를 넘어섰다. 댓글창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감사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마르코 씨의 경험에 깊이 감동받았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일주일 후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 회를 돌파했다. 방송국과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마르코에게 쇄도했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르코는 만족스러웠다. 피상적인 비교가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관의 차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많다. 반년 후 마르코는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프란체스카와 함께였다. 인천공항에서 그는 우연히 그때 그 김민준 씨와 다시 마주쳤다. 또 오셨군요. 김민준 씨는 기쁘게 미소 지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마르코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한국의 수칭라 시사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 후 마르코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문화교류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영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진정한 국제 이해는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마르코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